아침이다. 진짜 슈가 맞아? 눈 맞으니까 어때? 시원해? 슈가, 돌아와 보니까 네가 끙끙 앓고 있잖아. 괜찮아? 사가, 그렇게 일어나 있어도 괜찮겠니? 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수프가 식기 전에 먹도록 해라. 네. 맛있어? 자, 다녀왔어. 아오이 하루카의 원안을 바탕으로 제작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며 독일의 로텐부르크를 배경 삼아 클래식 음악과 동화풍의 성장 드라마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일상 판타지 애니메이션. 작은 눈의 요정 슈가입니다. 본 영상은 작은 눈의 요정 슈가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어린 나이에 양친을 잃고 외할머니와 함께 사는 사가 베르이만. 또래보다 어른스럽기로 소문난 그녀는 매사에 계획을 세운 뒤 그 계획대로 생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으며 그런 철저함 덕분에 학교 생활과 아르바이트의 양립을 훌륭히 소화해냈고 그 과정에서 매일 악기상에 들리던 사가는 생전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의 유품, 즉 가게에 진열된 하얀 피아노를 보러 오며 매번 점장이 없는 틈에 그 피아노를 연주해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골목에서 잠시 비를 피하던 사가는 우연히 배고픔에 시달리는 작은 요정을 발견하는데 배가 많이 고픈가 보네. 자, 먹어. 이걸 어떡하지? 아무데도 안 나왔어. 이렇게 조그만 거. 뭐? 네 이름은 슈가야. 계절의 요정 슈가라고. 이건 환상이야, 환상. 헛것이 보이는 것뿐이라고. 이건 또 뭐야? 재밌다. 너한텐 내가 보이잖아. 왜 못 본 척하는 거야? 나 슈가 여기 있어. 눈? 누가 뭐래도 난 눈의 요정이거든. 눈의 요정 슈가야. 슈가? 그렇게 슈가를 만나게 된 사가는 그녀가 인간계의 마법을 수련하러 온 견습 눈술사임을 알게 되며 일명 반짝이라는 것을 모아 마법의 꽃을 피우면 정식 계절술사가 될 수 있음을 듣게 되고 그날 이후 슈가와의 생활을 시작한 사가는 그녀가 자신의 눈에만 보였기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한 행동으로 비춰지기 일쑤였으며 무엇보다 슈가의 돌발 행동 때문에 매번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사가는 자신의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는 생활에 불안감을 느껴 지금이라도 슈가와 헤어지려 하고 그러나 슈가가 실수로 미니 피아노에 마법의 씨앗을 심어버리는 바람에 결국 사가는 강제로 슈가와의 동거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 후 친구인 솔트 페퍼와 함께 반짝이를 찾아다니던 슈가는 반짝이라는 게 무슨 물체라고 생각하여 온 동네를 샅샅이 헤매지만 끝내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는데 반짝인 대체 어떤 걸까? 그건 당연히 너희들이 직접 찾아야지. 네, 진정이. 참 가지 마. 짜잔! 가르쳐 주세요, 장녀님. 반짝이가 대체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정말이요. 인사들아! 반짝이를 찾는 건 수련 중인 너희 계절의 요정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야. 반짝이는 자기의 힘으로 찾아내야 가치가 있는 거야. 알았으면 빨리들 가서 반짝이를 찾자! 그 이후에도 반짝이를 찾지 못한 세 사람은 장로에게 힌트라도 달라고 졸랐다가 그에게서 요정을 볼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반짝이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고 이에 하루 종일 사가의 곁에 붙어있던 슈가는 다음날 마법의 꽃이 조금 자란 것을 발견하며 앞으로는 더욱 마법 연습에 열중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 후 슈가의 어머니가 요정계 최고의 눈술사였음을 듣게 된 사가는 유명 피아니스트였던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그녀가 작곡한 피아노 악보를 꺼내보고 한편 마법 연습에 열중하던 슈가는 실수로 동네 까마귀인 조를 자극하여 그에게 쫓기게 되는데 사가! 어서 문을 열어!
들어오면 가만 안 둔다. 제발 그만할 수 없니? 저걸 치워야 할 사람은 바로 나야. 난 그냥 마법 연습을 하고 있었을 뿐이야. 아, 그래? 그런 이상한 소리를 내니 까마귀조가 화를 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네. 나도 언젠간 우리 엄마처럼 훌륭한 눈의 요정이 될 거야.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잖아. 사과 미워. 그 후 사가에게 미안함을 느낀 슈가는 그녀와 화해할 방법을 궁리하던 중 우연히 장로가 연애 편지를 쓰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이 마찬가지로 슈가와 화해하려던 사가는 그녀에게 줄 간식을 들고 왔다가 슈가가 어머니의 악보에 낙서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건 저기 나가. 사과, 당장 나가! 이제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어. 사과 미워! 그렇게 사가의 집에서 쫓겨난 슈가는 자신의 마음도 몰라주는 그녀를 원망하며 말썽꾸러기 요정으로 유명한 바질 시나몬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솔트와 페퍼는 사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가 슈가가 그녀의 어머니 악보에 편지를 적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악보의 낙서가 사과 편지였음을 깨달은 사가는 슈가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끼며 곧장 근처에 유령 소문이 퍼진 곳을 찾아가고, 이에 마침내 사가와 화해하게 된 슈가는 자신 또한 그녀의 소중한 악보를 망가뜨린 것에 대해 사과하며 사가와 함께 어머니의 자작곡을 들어봅니다. 나도 이제 사과 엄마를 좋아하게 됐어.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셨잖아. 언제쯤 집에 오셔? 그래도 사과를 드려야겠어. 미안해. 우리 엄마는 돌아가시고 안 계셔. 사고였어. 3년 전 일이야. 정말 미안해, 사과. 울지마, 착하지? 피아니스트셨어. 눈의 요정인 슈가 엄마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어루만져 주셨어. 저기 사과, 나 부탁이 하나 있어. 한 번만 더 쳐줘. 그래, 알았어. 그리고 얼마 후 과학자 지망생인 필의 발명품을 구경하던 슈가는 그가 오로라를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며 성공의 문턱에서 안타깝게 실패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양술사 솔트는 자신들도 쉽게 만들지 못하는 오로라를 인간이 만든다는 사실에 몹시 언짢아하며 그가 태양술사의 권한에 도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계속 필을 지켜보던 솔트는 거듭된 실패에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의 모습에 내심 감탄하며 점차 필의 오로라 이론이라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고, 이에 적극적으로 필의 발명을 도와주던 그는 마침내 인공 오로라 기계가 완성되자 설레는 마음으로 그 결과물을 지켜보는데, 좋아요, 조수. 스위치 온! 꺼지면 안 돼! 자, 어서 빛을 내야지! 언제부터 이런 마법을 부릴 수 있게 된 거야? 내 마법만으론 저렇게 아름다운 빛을 만들 수 없어. 저건 필이 발명한 거야. 필은 이 다음에 꼭 과학자가 될 수 있겠지? 필이라면 그렇게 될 거야. 사과 꿈은 뭐야? 글쎄. 다 고쳤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빈센트라는 인물을 만난 사가는 그 손님이 커피 주문에 오랫동안 고민하는 건 물론 자신이 내린 커피에 대해 텁텁하다고 평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빈센트의 맛평가가 계속 마음에 걸리던 사가는 우연히 친구들과 함께 하몬드 극단의 곰 피아니스트라는 연극을 보러 갔다가 그 주인공 곰을 맡은 배우가 바로 빈센트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 연극은 평생 인간의 구경거리로 살아온 곰 피아니스트가 요정의 마법에 의해 하룻밤 동안 인간이 되어 어느 아름다운 소녀의 친구가 되는 내용이었고, 특히 마지막에 죽어가면서도 소녀의 행복을 비는 곰의 안타까운 결말 때문에 하몬드 극단의 연극은 점차 큰 인기를 얻게 되는데, 오늘 그녀의 결혼식이야. 지금쯤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녀를 만나고 싶어. 잠깐만이라도. 비켜요! 그녀를 만나고 싶어요!
당신의 외로움을 덜어주겠어요. 당신이었군요. 고마워요, 곰님. 그 곰은 죽은 거야. 너무 불쌍해. 이제 알았지? 이런 게 연극이란 거야. 그리고 얼마 후 하몬드 극단으로부터 커피 주문을 받게 된 사가는 빈센트에게 또다시 커피의 맛평가를 부탁했다가 그의 지난번 감상이 농담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러다 빈센트의 피아노 연주를 감상하게 된 사가는 마치 어머니의 음악을 듣는 듯한 그의 연주에 묘한 감정을 느끼던 중 빈센트가 존경하는 피아니스트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인 잉그리드 베르이만임을 알게 됩니다. 한편 평소 사가의 라이벌을 자칭하던 부잣집 아가씨 그레타는 이번 연극에 큰 감동을 받아 아버지의 인맥으로 하몬드 극단에서 작은 역할을 맡게 되지만 공연 도중 왠지 모를 간지러움에 몸부림치게 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빈센트는 황급히 피아노와 함께 무대에 등장하여 멋진 애드리브 연주를 보여주는데, 아무리 무서운 사냥꾼이라도 내 피아노 소리 들으면 즐거워서 춤을 출 수밖에 없죠. 이게 뭐야? 아무리 연극을 위해서지만 저렇게 난폭하게 피아노를 통다니 피아니스트로서의 자격이 없어. 오늘 그 곰 최고였어. 그 아저씨 최고의 피아니스트야. 아니야, 그런 사람은 피아니스트라고 할 수 없어. 피아노 줄까지 끊었어. 난 그런 연주는 용서 못해. 그때 혹시 우리 요정들의 모습이 보였던 걸까? 그날 이후 빈센트에게 몹시 실망한 사가는 자신과 친해지려는 그를 노골적으로 피해 다니며 친구들의 권유에도 더 이상 연극을 보러 가지 않고, 그 사이 빈센트가 요정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려던 슈가는 솔트 페퍼와 함께 그의 주변을 맴돌던 중 우연히 사가가 악기상의 하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빈센트는 수준급인 사가의 실력에 놀라워하며 둘이서 함께 피아노를 쳐보자고 제안하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사가의 분노를 사게 되고, 그 후 악기상 전문을 통해 사가가 잉그리드 베르이만의 딸이었음을 알게 된 빈센트는 그녀가 자신을 피아니스트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어머니의 유품에 손대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손에 부상을 입은 그는 사가에게 자신의 피아노 대역을 부탁하고, 이에 사가는 빈센트를 향한 앙금이 남아있었기에 그 부탁을 거절하려 했으나 그가 과거 오케스트라의 피아니스트였다는 사실과 아이들에게 음악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모습에 결국 빈센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빈센트 씨, 사가 와줬구나. 고마워. 예전에 피아니스트였다면서요? 그건 벌써 오래전 얘기야. 어째서 그렇게 피아노를 거칠게 다뤘죠? 피아노가 망가질 뻔한 거 모르세요? 조금 망가진 건 사실이지만 관객들이 즐거워해줬잖아. 사가, 아주 좋아. 계속 부탁해. 사가의 연주는 참 아름답고 부드러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안 돼. 더 이상 못하겠어. 내가 지금 뭘 치고 있는 건지조차 모르겠어. 나는 있지. 사가의 피아노 연주가 정말 좋아. 곰 아저씨의 피아노 연주도 좋고, 듣고 있으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웃음이 자꾸 나와. 사가, 너도 피아노 치면 즐겁지?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마, 사가. 피아노 쳐, 그 후 피아노 대역을 충실히 소화해내던 사가는 피날레 씬을 앞두고 악보 마지막 장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빈센트는 즉석에서 잉그리드 베르이만의 곡을 연주하여 사가와 함께 아름다운 합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무사히 공연을 마친 사가는 뮤렌부르크를 떠나는 빈센트를 배웅하며 진정한 피아니스트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고, 이에 덩달아 빈센트에게 작별 인사를 보내던 슈가는 그가 자신을 보고 손을 흔드는 것을 발견하면서 빈센트가 요정이 보이는 인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마법의 꽃에 망울이 맺힌 것을 발견한 슈가는 사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꽃이 자라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나 수련여행 때문에 잠시 사가와 헤어지게 된 슈가는 홀로 시간을 보낼 그녀가 걱정되는데, 오늘 밤에 눈이 온대. 큰일 났다. 눈 오면 차도 막히고 장난 아닐 텐데. 눈 내리면 멋있잖아요. 얼마나 예쁜데요. 여러분도 원래 눈을 좋아하죠? 슈가.
소용이 없어요. 이 지역에 내리는 눈을 막고 있는 눈의 요정이 옆마을에서 눈 내릴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구나. 오늘 밤 이 마을에 내리기로 돼 있는 첫눈이 늦어지겠네요. 어떠냐, 슈가? 네가 대신 눈을 내려볼 테냐? 처음으로 눈을 내리게 된 슈가는 무사히 마법에 성공하여 첫눈을 내리게 하던 것도 잠시 지속력이 부족한 탓에 도중에 눈이 멈춰버리고 그 순간 연마을에 가 있던 담당 눈술사가 때마침 도착하여 슈가의 눈 다음에 바로 한방 눈을 내리게 합니다. 그렇게 이번 겨울에 첫눈을 선물한 눈술사가 된 슈가는 그 기쁨을 사가에게 전하기 위해 곧장 뮤렌부르크로 향하지만 도중에 태풍술사를 만나 발이 묶이게 되고 한편 슈가의 빈자리를 느끼던 사가는 그녀가 돌아올 날짜에 맞춰 창문을 열어놓고 기다렸다가 그만 심한 감기에 걸리고 맙니다. 그 후 슈가가 돌아온 것을 발견한 사가는 새삼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아끼는지 깨달으며 자주 슈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슈가와 함께 어머니의 자작곡을 연주하기로 약속한 사가는 다음날 학교 수업을 마치자마자 악기상에 갔다가 어머니의 하얀 피아노가 누군가에게 팔린 것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그 하얀 피아노는 그 집 딸의 생일 선물인 것 같은데. 고마워요, 아빠. 이렇게 멋진 피아노가 오늘부터 내 거라니. 오늘은 최고의 날이에요. 미안해, 사과. 전 엄마의 곡을 칠 때마다 잘 틀렸어요. 엄마는 항상 틀린 곳을 가르쳐 주셨죠.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늘 그랬어요. 사가, 미안해. 왜 피아노를 팔았어요? 사가! 사가, 미안해. 우리 아빠가 나한테 생일 선물로 주신 피아노야. 어머니의 유품이 그레타에게 넘어간 것을 발견한 사가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기분에 휩싸여 어떻게든 피아노를 되찾을 것을 결심하고 그날 이후 매일 아르바이트에만 매진하던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는 건 물론 슈가에게도 매몰차게 대하며 자신을 도와주려는 손길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홀로 시간을 보내게 된 슈가는 사가와의 교감이 사라진 탓에 점차 병들게 되며 며칠 동안 하얀 피아노를 찾느라 쌓인 피로까지 더해 마치 마법의 꽃처럼 시들어가기 시작하고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먼저 꽃을 피운 솔트와 페퍼까지 요정계로 돌아가면서 슈가는 완전히 벼랑 끝에 내몰리고 맙니다. 그 후 병든 슈가를 돌보던 사가는 자신이 피아노에 집착한 탓에 소중한 사람들을 등한시했음을 깨달으며 미니 피아노로 어머니의 자작곡을 연주해보고 그 연주를 듣고 있던 슈가는 음악을 통해 사가의 진심이 전해지면서 예전의 빛을 되찾게 됩니다. 한편 피아노가 사가 어머니의 유품임을 알게 된 그레타는 그 피아노를 사가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하여 친구들과 함께 그녀의 집까지 몰래 피아노를 운반하려 하고 그러나 도중에 필의 운반 로봇이 망가지는 바람에 피아노가 마을 입구까지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그 후 그레타는 피아노를 자신의 집이 아닌 악기상에 다시 진열하여 언제든지 사가가 피아노를 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슈가는 미소를 되찾은 사가의 모습에 기뻐하던 중 우연히 마법의 꽃이 활짝 피어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이별의 날이 다가왔음을 깨달은 슈가는 사가와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나머지 꽃봉오리까지 모두 피워야 한다고 거짓말하지만 결국 그 꽃들까지 만개해버리고 그 순간 어릴 적 눈숫살을 만난 기억을 떠올린 사가는 당시 자신을 받쳐줬던 눈이 매우 포근했었음을 이야기하며 슈가가 마법의 꽃을 피운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줍니다. 나한테 아주 소중한 추억이 됐으니까 네가 만든 눈이 절대로 잊지 못할 거야. 그건 안 돼. 정식 눈의 요정이 되면 훨씬 더 멋진 눈을 팡팡 내려줄 테니까 기다려. 그리고
사가, 너를 만나게 된 게 정말 기뻐. 나도 슈가 널 만나서 기뻐. 사가! 슈가! 나 이제 반짝이가 뭐 했는지 알 것 같아. 마법의 꽃님, 축하해, 슈가. 슈가, 울지 마. 아름다운 눈꽃이야, 슈가. 고마워. 나도 기뻐. 다시 만나, 사가. 갔어. 이제 괜찮지? 그날 이후 더 이상 계절숫사를 볼 수 없게 된 사가는 다시 평상시의 생활로 돌아가 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4년의 세월이 흘러 하몬드 극단의 공연을 보러 가던 그녀는 매년 첫눈이 내릴 때마다 슈가를 맞이하듯 기쁘게 반겨주며 작은 눈의 요정 슈가는 끝을 맞이합니다. 작은 눈의 요정 슈가는 아오이 하루카의 원앙과 코게돈보의 캐릭터 디자인으로 제작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며 독일의 실제 문화도시를 배경 삼아 가상의 독일 마을을 만들어냈고, 특히 어른스러운 사가가 아이처럼 순수한 슈가를 만나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냈으며 마지막까지 반짝이의 정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작중 계절수사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인간과의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면 그것이 마법의 꽃을 성장시키는 요소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사가가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는데, 사실 사가는 어머니를 잃은 뒤 전혀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어머니의 죽음에 얽매여 있는 인물이었으며 자신의 행동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흠이 될까봐 철저히 자신을 통제해왔고, 그러나 슈가를 만난 후 사가가 자신의 순수함을 되찾는 건 물론 고인이 된 어머니보다 지금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서 어리숙했던 슈가 또한 요정을 볼 수 있는 인간, 즉 어머니처럼 따뜻한 사가의 보살핌 속에서 더욱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과 눈술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잡게 되었으며, 결국엔 한 송이도 피우기 힘든 마법의 꽃을 세 송이나 피워내는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그 후 다신 요정을 볼 수 없게 된 사가가 어린아이에게 계절숫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결말을 통해 이 이야기가 동화 같은 현실, 즉 어디선가 기적을 맞닥뜨릴 사람들에게 전하는 판타지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작은 눈의 요정 슈가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